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얘기하면 다들 하시는 질문 중에 섹스를 배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들 하세요. 섹스를 배워서 하나? 그냥 뭐 느낌대로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섹스를 배워서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탱고라는 춤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한 게, 저는 원래 재즈댄스 강사, 그러니까 춤을 췄었던 사람이고, 또 처음에 춤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탱고라는 춤이 물론 대회용 막 이렇게 여기서 꼭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컨티넨탈 탱고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탱고라고 그래서 그 알파치노 영화 여인의 향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춤 장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춤인데, 그래서 재즈처럼 뭐 킥을 하고 턴을 돌고 허리를 꺾고 점프를 하고 뭐 이런 춤이 아니라 그냥 뭐 잡고서 안고서 걷는 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레슨 받으면 금방 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춤을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 일단 이거는 파트너랑 같이 추는 춤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남자가 다 리드를 해요. 뭐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턴을 돌지 다 남자가 리드를 하고, 그 남성의 리드를 말이 아닌 몸으로, 그것도 이제 가슴에서 전해지는 그 신호만 갖고 춤을 춰야 되더라고요. 여자는 거의 눈을 감고도 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춘다고 되는 춤도 아니고, 남자가 보내는 신호를 제가 잘 받아야 되고, 또 그거를 또 같이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탱고는 여자는 한 6개월 정도면 걸음마 정도 하고, 남자는 1년 정도 해야 배밀이 정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밀이 뭔지 아시죠? 그 아이들 걷기 전에 이렇게 배를 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1년을 배워도 남자들은 제대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만 있어도 춤의 반은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넘게 춤을 췄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탱고라는 춤을 배울 때는 굉장한 시간과 또 많은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밀롱가라고 그래서 실전으로 또 이렇게 파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춤도 또 많이 춰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지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섹스랑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섹스 경력이 대부분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뭐 10대부터 했다고 그러면 10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거의 뭐 20년, 30년, 40년 섹스를 그렇게 오래 해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뭐 이미 다 하고 있던 거고 했던 건데 그걸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섹스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그게 본능적으로 되고, 또 본능적으로 했을 때 좋은 쾌감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면 사실 뭐 배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막 서로 뜨겁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나 보면 그 파트너 한 사람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되다 보면 처음만큼 좋지 않고, 심지어 싫어질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뭐 부부가 커플이 뭐 오래됐으면 뭐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남녀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 순간 동안에는 계속 여자고 남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대를 계속 남자로 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 말로 100번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보다 몸으로 어떤 교감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사랑을 이 사람이 온전히 받아주구나 라고 느끼는 것만큼 강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 했던 섹스가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 들면서 몸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이냐, 또 결혼을 했느냐, 아이가 있느냐, 또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냐, 20년이냐 따라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상대에서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배워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저절로 잘 안 됐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섹스리스가 생기는 거고, 근데 섹스리스가 그냥 섹스를 안 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서로의 몸을 안아주지조차 않는, 스킨십조차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같이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뀌고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새로운 거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냥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섹스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예를 좀 잠깐 들자면은, 저도 사실 섹스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잘 할 줄도 몰랐고,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오르가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르가즘을 뭐 그때 파트너나 뭐 분위기나 상황에 의해서 처음 경험하고 나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게 그 순간뿐이었고 지나고 나서는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그래, 이거는 그냥 선물처럼 어쩌다 한번 오는 거니까 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좀 느끼기 전처럼 그냥 살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막 욱하고 화도 잘 내고 까칠하고 그런 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나는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고, 왜 이게 또 안 되지?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활해? 뭐 오르가즘 느껴? 잠자리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 섹스가 너무 좋아, 오르가즘 느끼고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위로도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다 그거를 모르고 살아야 되지? 왜 모를까? 라는 또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뭐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도 이제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뭐든 한번 꽂히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명쾌한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쾌한 답이. 그래서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뭐 동영상 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상담사분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배워보려 가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 뭐였냐면, 그거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고 하시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뭐 즐겁게 건강하게 성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르가즘을 즐기면서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론만 갖고, 그리고 내가 책만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 몸을 이제 깨어가면서 느낌을, 무슨 소리냐면, 오르가즘이라는 게, 사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전에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돼요. 그런데 또 오르가즘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오르가즘이라는 게 뭐 클리토리스에서 오는 외음부 오르가즘이 있고, 또 안에서 오는, 골반 안에서 오는 질 오르가즘, 자궁 오르가즘, 이렇게 종류도 굉장히 점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느낌의 폭도 점점점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운동을 하면 점점점 운동에 숙달이 돼서 몸이 단련이 되는 것처럼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고 더 잘하고 싶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파트너와 같이 관계에서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 과정에 있어요. 저라고 해서 뭐 지금 완전히 몸이 깨어나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섹스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하게 된 게 제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행복한 그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을 찾고 많은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섹스에 대해서 물론 강의도 해요. 강의도 하는데, 강의라는 건 사실 다수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수박겉 핥기식으로 뭐 캠페인 같은 느낌?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시킬 정도의 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인, 그러니까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우리가 얼굴 모양이 틀린 것처럼 성에 대해서 느끼는 뭐 성적 취향이라든지 바라는 목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또 행동요법을 코칭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그러니까 저를 검색해서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남성의 경우 만약에 내가 조루다, 조루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고민을 갖고 있다, 아니면 발기부전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어요? 아는 형한테나 친한 동생한테 가겠죠. 병원 안 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 같은 걸로 일단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떤 다른 뭐 뿌리는 거라든지 다른 도움을 받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가시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어떤 의학적인 어떤 치료나 어떤 걸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치를 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 이제 저한테까지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듣보잡이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자기 은밀한 부분을 다 드러내서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하나하나 이제 거기에 맞는 행동 코칭을 받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걸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소리인데,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섹스는 섹스가 아니었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 섹스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일을 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을 통한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신경질적이고 뭐 시크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좀 했는데, 그게 사람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뭔가 행복을 얻는 방법이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해서 뭔가를 갖는 거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밖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행복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또 진짜 내 안에서 오는 그 행복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저와 같은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섹스라는 걸 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섹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좋은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춤도 지금 횟수로 1년 거의 뭐 1년 10개월 정도 했는데, 저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하고 조금 이제 그 사람하고 호흡 맞춰서 출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를 배우고 한다라는 거는 단시간 내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물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번 들으면 돼요? 뭐 배우면 돼요? 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거는 일단 머리로 이해하고, 근데 그 이해한 것이 내 몸으로 체화가 돼서 표현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최소 저는 1년 정도는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실 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부부나 커플이 같이 와서 사실 교육받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뭐 성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러 가자 파트너가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하고 선뜻 이렇게 나서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랑 같이 못 오니까 뭐 못해,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파트너가 없으니까 없는데 뭘 해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라도, 나 스스로 먼저 내 몸을 깨우는 게 먼저니까 나부터라도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뭔가 변화해서 그 변화한 게 상대방한테 느껴진다고 하면 아마 그 파트너도 거부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탄트라 세션 같은 경우도 보통 부부가 뭐한 1년 정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하게 같이 수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렇게 좀 부부들이 오픈된 마음으로 같이 손붙잡고 이런 교육도 받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뭐를 다 아니까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대화해보고, 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